산업혁명이라는 말은 1844년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약 1760년에서 1820년 사이 영국에서 일어난 기술의 혁신과 공장식 대량 생산으로 인한 사회, 경제, 문화적인 전환을 말합니다. 산업혁명의 핵심은 증기기관이었습니다. 그 시절 증기기관으로 영국의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바라본 프랑스의 한 기술자는 그 원리가 알고 싶었습니다. 데이비드 린들리는 볼츠만의 원자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밝힙니다. 연력학 제1법칙과 마찬가지로 제2법칙도 정확하게 표현되기 전부터 엉성한 형태로 알려져 있었다. 1824년 사디 카르노라는 프랑스의 기술자가 증기기관의 효율에 대한 중요하면서도 신비스러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증기기관은 산업혁명의 핵심이었지만 그에 대한 아무런 이론이 없었습니다. 여러 분야의 발명가들은 단순히 영감에 의존한 짐작만으로 증기기관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카르노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첫 시도를 했습니다. 증기로 채워진 실린더가 팽창해서 피스톤을 밀어내면서 기계적인 일을 만들어낸 후에 열이 식으면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온다는 이상적인 기관을 분석했다. 카르노는 그런 완벽한 순환 과정에서 에너지와 열의 변환으로부터 그런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에는 한계가 있고 그 일의 최대값은 기관이 순환하게 되는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영국의 윌리엄 톰슨과 윌리엄 랭킨, 독일의 클라우지우스를 통해 카르노 기관은 그 후 수십 년 동안 연구되었습니다. 그들은 카르노 기관이 에너지 보존 법칙과는 다른 새로운 원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열의 동력학, 오늘날의 열역학이라고 부르는 과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카르노의 이론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카르노 기관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유행한 칼로릭이라는 트렌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세기 중반 이후 열은 칼로릭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물체가 따뜻하거나 차가워지는 이유는 칼로릭이라는 원소가 달라붙거나 떨어져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과 칼로릭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물이 점점 따뜻해진다면 분자 구조는 어떻게 바뀔까요? 수소와 산소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칼로릭이라는 원소가 결합되게 될 것입니다. 찬물이 되면 당연히 칼로릭이라는 원소는 서서히 줄어들 것입니다. 당시에는 칼로릭이 붙었다 떨어지는 현상을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불렀고 열은 하나의 원소이다라는 설이 지지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카르노의 기관은 이 칼로릭 이론 위에서 출발합니다. 카르노 기관 안으로 들어간 칼로릭은 이동하면서 일을 하고 기관 밖으로 나옵니다. 이때 칼로릭은 기관에서 일을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전혀 소모되지 않습니다. 칼로릭은 순수하게 열의 힘을 운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디 카르노의 주장은 물레방아의 작동 원리와 유사합니다. 물레방아는 높고 낮은 위치 에너지의 차를 통해 물이 흐르면서 일이 발생됩니다. 열기관에서도 고온과 저온의 온도차가 있을 때 칼로릭이 움직이면서 역학적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그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열기관에서도 같은 원리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흐르는 칼로릭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카르노의 이와 같은 발견에서 중요한 것은 양과 방향이라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방향성입니다. 카르노는 칼로릭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는 방향성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만 당시 고온부와 저온부를 분리시켜 생각하는 방식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칼로릭 양의 보존입니다. 물레방아를 돌린 물에 양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이를 마친 칼로릭의 양도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번에는 카르노의 논문이 발표된 지 19년 후에 이루어진 줄의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1843년 줄은 페달 휠 실험을 합니다. 일명 열의 일당량 실험입니다. 추를 놓으면 추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수조 속에 날개를 돌립니다. 그럼 날개와 물의 마찰에 의해서 수조에서는 열이 발생합니다. 차가운 수조에서 갑자기 열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칼로릭의 이동 때문일까요? 줄은 열이 발생한 것은 운동에너지, 즉 일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기계장치에 일이 없었으면 수조 속에 열이 없었고 열은 일의 다른 모습이다라는 주장이 성립합니다. 줄에게 열과 일은 상호변환 관계이지만 카르노에게 열과 일은 상호변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카르노의 이론에서는 열이 일을 하고 난 후에도 열이 줄어들지 않지만 줄의 이론에서는 열이 일을 한 후에는 열의 양은 감소합니다. 처음 두 이론 사이의 모순을 발견한 것은 윌리엄 톰슨이었습니다. 하지만 톰슨은 두 이론 중 줄의 이론에 회의적이었고 카르노의 이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결책은 엉뚱한 방향에서 나왔습니다. 클라우지우스는 줄과 카르노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톰슨의 논문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클라우지우스는 카르노의 주장 중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른다는 내용이 카르노 이론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주장인 칼로릭 보존 원리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열은 화학적인 원소가 아니라 에너지의 한 형태로 인식되게 됩니다. 열과 일, 열과 운동, 열과 에너지를 다루는 열역학이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클라우지우스는 1865년 그의 논문을 마지막 두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우주의 엔트로피는 최대가 되는 경향이 있다. 클라우지우스는 엔트로피란 말을 고대 그리스어에서 차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에네지의 어원인 에네르기아에서 에네, 전환 변화를 뜻하는 트로페라는 어휘를 결합합니다. 에너지의 전환 형태, 에너지의 다른 형태라는 의미가 생성됩니다. 1. 열, 엔트로피 모두 에너지의 다른 모습입니다. 에너지가 일을 하고 일이 열로 변하고 열은 엔트로피로 변합니다. 엔트로피는 열로 변할 수 없는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그 기원은 바로 카르노의 통찰에서 발견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입니다. 뜨거운 커피를 방 안에 두면 커피 온도와 방 안의 온도는 같아집니다. 커피잔 속의 열이 밖으로 이동합니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이동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은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며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방향성과 비가역성입니다. 클라우지우스가 최초로 발명한 엔트로피는 바로 열의 방향성과 비가역성에 기초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라부아지에의 칼로릭, 카르노의 사이클, 톰슨의 모순, 클라우지우스의 정리를 통해서 열이 원소가 아니라 일의 다른 형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지만 에너지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